존경하는 문순규 부회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해운구 해운 1, 2동, 석전동, 해성동, 합성 1동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전복 의원입니다. 작금의 국내 정세는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연이어 공공요금, 공공물가 상승 요인으로 서민경제의 힘겨움이 크게 다다르고 있음에도 정치는 내로남불하고 아시타비를 넘어 과이불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와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창원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은 1991년 마창진 통합 이전에 마상지방법원이 창원으로 이전한 이후 끊임없이 이어온 민원으로 창원교도소의 이전을 촉구해 왔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의 해성동 345번지 일원 13만 9천 제곱미터의 현 마산교도소를 내서 평성리 140번지 일원 21만 6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4만 5,817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교도소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일정을 보면 2004년 1월 창원교도소 이전 합의각서를 마산시와 법무부가 체결하고 2006년 5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09년 5월 마산시와 사업 대행자인 LH는 마산교도소와 종전부지 공영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비 차액 부담과 수익성 보장 관계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답보 상태에 있었고 2014년 2월 국가공공시설의 신설 이전 확장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없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 재정 사고로 확정되면서 사업비 차액 부담 주체에 대한 시비 소지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전 사업의 사업성이 최종 확인되고 법무부 중기 사업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이전 사업 착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에서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2021년 11월 1차분 25필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후 2022년 1월 토지보상협의회가 법무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관련 추진 자료에 의하면 전체 보상필지는 70필지 20만 9,602제곱미터이며 보상금액은 약 61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 완료 면적은 67%인 14만 433제곱미터이고 금액은 85%인 51만 8천만 원입니다. 5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재한 도시개발소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한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앞서 발언한 내용에 현재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마산교도소 이전 사업이 2004년 1월 15일 법무부와 마산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시간인데 그간 왜 이렇게 추진이 더디고 지지부진하였을까요? 그 사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이 드린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5월 실시 협약 체결 후에 창원시 법무부 LH 간에 사업비 차액 부담과 수익성 보장 문제로
그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실시 계획 시 본 교도소 이전 부지가 낙낙정명 자연 원행 보전 구역인 낙낙정명과 접하고 있어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 결과에서 협의가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위치를 북쪽으로 이동하고 또 진입도로도 기존 남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북쪽으로 다시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또 승인받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그리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업 추진이 더디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산 넘어 산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3월 9일 교도소 이전 국가재정사업 전환 통고 당시 추정사업비가 1,291억 원이었는데 그동안 사업비 추진이 부진하여 건축 자재비 인상, 인건비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총 사업비가 약 2배인 2,500억 정도의 예상이 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변경 승인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이며 그 진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그 사업비가 급상승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업비 변경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은 적정성 검토는 한 4월 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한 6월 중에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정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법무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2,480억입니다. 2,480억요. 정규관계부처의 사업비 변경 승인은 언제쯤 완료되며 사업비 확보 및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사업비 변경 완료 시점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승인한 시점을 올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비 확보는 올 10월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가 올 10월 정도 확보가 되면은 공사 착공 시기는 올 연말 한 12월 중으로 그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사를 추진하려면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입도로 보상 완료되었습니까? 진입도로는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총 공사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올 12월 정도에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은 보상과 공사는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며 진입도는 언제쯤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진입도로 보상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완료 시기는 26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창원교도소 이전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점은 26년 말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로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원시는 홍남표 시장님 취임과 새 조직 개편으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는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환경국을 경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신설하고 국내에 기후 대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직 체계부터 개편한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상 건설교통국 소관 하청과를 기후환경국으로 업무를 재배치한 것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탄소 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대두되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일부 전환 소식이라든지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발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은 회복으로 전환되는 주요 정책 추진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부장 반갑습니다. 박진일입니다. 예. 기후환경의 중요성과 변화에 따라 창원시도 선제적으로 기후환경국을 신설하고 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중책이라고 생각하고 거진 우리 시가 전국에서 아마 거의 선제적입니다. 신술 기후환경국이 생겨서 이것은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 그리고 ESG를 기업에 접목한다든지 하천의 친환경을 접목하는 이런 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보고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회가 협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기일상 위원장님부터 한 번 위원들이 어저께도 업무보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건전한 제안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2개월 16일짜리 국장은 처음 임명 때부터 중책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신설 업무에 안착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의 목표고 비전이고 최우선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도 그리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분리배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후환경국이 하나하나 시책을 만들고 전복해가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번 3월 10일자 15를 보셨겠지만 우리 시의원님도 그리하고 시민 기자님도 기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원에서 기고를 보시면 환경과 생활문화 캠페인인데 이러한 캠페인이 선제적으로 하고 전파를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시던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창원시민 모두에게 다가가고 매일매일 기후행동이 씨앗이고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실천되는 민간의 움직임에 우리 국은 고무적이라고도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은 저뿐만이 아니라 네 분의 과장님 그리고 16개 팀이 신설국답게 의지를 가지고 으쌰으쌰 해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국장님 그 중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거 보니까 이 창원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호천 상류부의 생태하천 조성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호천은 합성동 소재 제2금강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흘러 마산역 번개시장을 거쳐 양덕동 메트로시티 아파트 앞을 지나 마산 앞바다로 흐르는 도심 속의 하천입니다. 산호천은 2010년 창원시 통합 전 마산시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82억 원을 들여 하류구역인 3.15대로 합성교까지 2013년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상류 구간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지 않아 하류의 생태하천 조성만으로는 그 효과를 만족하지 못하여 상류 구간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먼저 생태 보건 사업에도 관심 가져주시는 황정모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산호천은 하류 보건공사는 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끝이 났습니다. 중류 상류 공사인데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 2월부터 수생태계 보건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로부터 하천 기본 계획입니다. 고시가 되었었는데 고시가 2012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되어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한 다음에 수생태계 보건계획을 수집하라는 도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답변 내용대로라면 2022년 2월 용역을 시작하 2022년 10월 용역이 중단되었다는 것인데 용역 완료 시점에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2012년경 산호천 3.1교회 정문 앞 교량에서 3.15대로 합성교회까지 당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1년 넘게 공사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창구와 마산 해운구의 경계인 소계천 정비공사 때에도 2016년도 실시 설계 중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있지 않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창원시 소재 하천 기본계획 변경 또는 재수립을
매년 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청은 일단 경상남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청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재수립하는 건 매산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경과 재수립이 완료되면 자료를 갖다 시군에 전달해서 각 시군이 하청 관리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천 정비 사업하고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계획을 그 전에 하천 기본 계획 내용을 서로 교류하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 용역 발주 전에는 기초적으로 하청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향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전에 또 부연설명드리면 하천부서에서 하천 계획을 확인하고 10년이 경과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도와 공사 시행할 때는 하천 기본 계획 재수립이라든지 시기가 아까 2022년 12월 6일인데 10년이 됐으므로 재수립하고 복원 계획을 할 때 도가 의견이 있었지만 재수립할 때는 사입 시기가 지연됐고 그래서 우리 시는 전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천 기본 계획 재수립 용역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예. 예. 산호촌 수생태계 보건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천 용역이 도에서 순위가 우리가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순위인데 경남도 하천이 571개소더라고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중간점 300점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재수립 시 사업 시행 시기가 지연돼서 추경 예산에 우리가 확보해서 이것은 1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산호촌 수생태계 보건계획 수립 용역의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은 협업을 해야 됩니다. 낙동유역관리청, 경남도,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완료되고 그 과정이 기수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6개월 안에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촌 수생태계 보건 사업은 언제쯤 준공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일정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건 일단 공모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해야 될 끼고 그리고 심의 그리고 하천공사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정을 최대한 노력해서 기본 계획하고 실시 계획이 착수되자마자 저희들 부서는 1년 6개월 안에는 착공하겠습니다. 예.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게 미뤄지고 또 그 용역 중에 중단되고 하는 이런 사정이 있지만은 국장님 좀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확인해서 또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무한한 매력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 창원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 도시로 만들고 계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최재한 도시개발소장과 질문 답변에서 창원교도소의 이전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전 후 부지의 개발 방향도 지금부터 창원시가 검토하여 창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후 13만 9천 제곱미터의 규모의 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는 국유지로 이전 완료 후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는 본부지를 매각하는 방법과 둘째 LH공사 등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셋째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본부지를 매각하면 민간 기업이나 창원시가 매입하여 어떠한 형태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부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스마산 IC 구조상으로는
부지 개발 이익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부지 매각에 대비해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존경하는 황준모 의원님께서 우리 해성동에 있는 행정복합타운을 잘 개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창원교도소 부지가 정말 좀 아깝고 이래서 질문하신 걸로 파악됩니다. 근데 지금 그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그 해성동 행정복합타운은 이제 창원시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 부지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창원시 예산적으로 여력으로서는 현재 그 부지를 살 만한 지금 여력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지는 현 스마산 IC 도로구조상 개발의 이익이 현저히 낮아 부지 매입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나 스마산 IC가 입체화된다면 해당 부지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 한 1천억에서 2천억 이상의 이 부지 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시가 본부지 매입 협상을 한다면 매부 개발 이익을 스마산 IC 입체화 사업에 투입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나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그 이제 부지가 매입되고 그 차액을 가지고 스마트 IC는 개발하는 건 좋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현재 예산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스마트 IC 관련된 거는 국토부에서 지난해에 그 용역비를 따서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도로공사에서 그 공사비를 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먼저 하는 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그 우리시가 매입 개발 의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은 그 이전 부지에 대해 국가기관 유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국가기관이 유치된다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복합타운이 같이 인근이 개발되기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희망하는 그 국가기관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정 어렵다면은 정부가 우리 LH 공사 등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LH 공사에서 공동주택 건립안이 검토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발전과 마산 해운구의 발전을 위해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과 개발 방식에 대하여 구상하고 계신 다른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그 LH를 활용해서 그 교도소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LH랑 상의를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발 방향이 어떻는지 그리고 우리 창원 특히 좀 마산 쪽에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좋은 답을 한번 찾아내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시민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문승규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 세심하게 고민해 주시고 창원교도소 이전의 원활한 진행, 산호천 생태하천의 생태 기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20분여 이 짧은 시간이 창원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